네, 자, 이번 순서는 마켓 플러스 순서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좀 더 플러스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은 그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막판 뒷심이 좀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코스닥은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타 국가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유독 취약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코스피가 3,300 부근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지수에 좀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최근 시장 움직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력도 반등 국면에서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글로벌리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면 이제 달러화하고 같이 봐야 되는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달러화 지수가 6월에 90포인트에서 현재 92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전 세계 지수에서 가장 유리한 곳은 아무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상대 수익률을 그려보면 달러화 지수하고 동일한 차트를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또 강세를 보일 때는 내지는 작년과 같이 하락하지 않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지는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형주의 어떤 강세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국내 수급에 의한 중소형주 강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가이던스도 그렇지만 대형주 실적들이 속속 나오는 과정은 맞아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2분기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이제 조금 느끼는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비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마진의 개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딱히 우리 시장의 매력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 포지션을 좀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다가 대형주들의 실적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네. 그러면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으로 좀 가볼까요? 미국은 상당히 고용을 중요시하는데 간밤 미국 네. 시장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상치를 또 하회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나타내줬는데요. 물론 파월 의장은 아직 고용 개선까지는 멀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선진국의 고용이 이렇게 좀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던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예, 미국이 고용이 좋아지는데 왜 그렇죠. 한국이나 이머징이 안 네, 좋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갖고 가냐. 아무래도 연준을 비롯한 특히 이제 파월의 의장의 어떤 변심 가능성, 정책의 정상화가 고용 지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고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일자리의 강한 회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 초에 나왔던 6월의 고용 데이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85만 명 중에 97%가 서비스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레저하고 호텔 같은 서비스에서 40만 명이나 이제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는 사회에서 서비스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비스업은 제조업하고 달리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머징이나 한국처럼 대만같이 이제 제조업 수출 국가들한테는 상당한 이제 수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만 서비스는 이제 자국 수요나 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미국의 서비스업이 좋아진다? 그럼 전 세계 GDP 내에서 미국의 비중이 배타적으로 커져버리는 영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다소 빠르게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선진국의 주식이 오히려 좋거나 아니면 달러화가 쉽게 안 빠지는, 그래서 자국 내 수요 회복이 움직이는 이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이 올라서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이 되면 결국엔 달러 강세가 나오고 달러 강세가 나오면 또 외국인 매도를 촉발하니까 그닥 네,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네. 자, 정말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할 파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고용률이 회복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업종군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뭐 팬데믹 이후만 꼭 그랬던 건 아니고요. 미국의 어떤 그 사이클상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빠르게 회복될 때의 구간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사이즈 효과, 즉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으로 따지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도 가치보다는 사실 성장주, 왜냐하면 이 서비스업이나 내지는 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자체는 가치 성장과 상관없이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따지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니면 글로벌리 서비스나 내수 회복에 대한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관리와 같은 섹터라든지 화장품이나 의류 완구, 뭐 호텔 레저, 뭐 필수 소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모습이 좋은데 방어적인 개념도 개념이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되면서 마진이 그래도 확보될 수 있는, 단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이 확보될 수 있는 업종으로 이렇게 좀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나 건강관리, 화장품 같은 의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은 해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히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같은 또 종목들을 살펴보자 하셨어요. 사실 이들 종목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눌리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내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오늘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응답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또 금리 인상 타임테이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워낙 네, 총재분께서 어제 오늘 매파적으로 너무 이제 시그널을 그렇죠. 주시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을 해가는 것 같아요. 예, 금리 인상 자체를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가는데, 물론 이제 언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건 없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했을 땐 늦어도 그래도 4분기 얘는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변수라고 하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악화된다면은 어쩌면 또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 중앙은행 쪽에서의 스탠스는 좀 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금융 불균형 같은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불가가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좀 케어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조금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8월에는 좀 동결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코로나19가 빠르게 이제 4단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만약 비수도권까지 이제 4인 이상의 어떤 금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확진자 수는 급하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려 급하게 내려가면 한국은행은 8월에 금리도 올릴 수 있겠네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같이 올라가는
좀 복잡한 구간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최근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딱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말이죠. 이 8월 혹은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미국도 금리 인상 시점은 조금 늦춰지겠습니다만, 뭐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 언급이라던가, 향후 10월에서 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조금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꼭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그런 정석은 없습니다만, 주식시장 자금에 대한 좀 우려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금리를 네. 예전에는 올린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유동성이 그동안 주입됐었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거의 우리나라 GDP만큼 매월 찍혔거든요. 1.2조 달러 이상. 그런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두려움, 더불어서 그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할인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PER이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지 못할 그런 업사이드 포텐셜이 낮다라는 그런 게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이클이었으면은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민간의 어떤 통화 유통 속도, 즉 투자라든지 소비를 위한 레버리지가 많다라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실질적으로는 더 그런 어떤 비용이 올라가는 걸 감수하고라도 그 투자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나 자산 시장의 왜곡 효과가 너무 여기서 놔두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업종 같은 경우도 필수 소비재를 말씀드린 이유는 베타가 좀 낮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좀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금토기에서도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반기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뭐 필수 소비자라던가 내수 소비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투자 전략으로 적합할 것 같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